어제 북한의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왔는데 어제 발표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와닿는 뉴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국민들도 압니다. 북한에 이 외교관 한 명이 넘어왔다고 해서 그걸로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어쩐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질 거라면 오래전에 황장엽이 넘어왔을 때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화제가 되기보다는 우병우 이야기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자, 이제 우병우에 관한 사안들이 그야말로 진실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병우 문제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없을 아니면 도, yes 아니면 no의 한마디로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어 오늘은 조선일보가 이제는 불법 도청을 했느냐, 정권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좌파 매체의 입장에 있어서 야권 지향적 매체의 입장에서는 조선일보와 정부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미디어 오늘이 뭐라 했고 누가 뭐라 하든지 관계없이 이런 문제에서 좌우 보수 진보를 갖다 대어서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 특히 그것도 국가의 최고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관련되는 부분이 부패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좌우 보수 진보 칼날을 갖다 대면서 또 국익을 갖다 대면서 말하는 거야말로 국민을 병신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MBC가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그저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19일이면 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우병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실의 수장인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하는 상황을 다 알려줬다라는 내용이 SNS에서 돌아다녔고 MBC가 그걸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언론들 글을 쓰는 거 보면 복잡해서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자, 우병우에 대해서 이 감찰을 조사하는 역할을 1차로 맡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외부에 있는 기자와 주고받았는데 그 주고받은 내용이 SNS, 즉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MBC에 유출이 되어서 MBC는 우병우와 감찰관과 기자가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가치는 뭔가 하면 특별감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기고 외부에 우병우에 대한 조사 내용과 처분 방침 등을 흘렸다. 결국 특별감찰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니까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내용들도 인정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작년에 3월인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우병우 수석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대통령의 사촌 이내 혈족이라든지 차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직자들이니까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도 수석하고 사촌 이내 대통령 직계 혈족이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을 열고 있지만 하는 일이 없이 거의 놀았는데 우병우 사건으로
아마 청와대가 1차적으로 자기 조직인 특별감찰관실을 보고 감찰을 시켜서 우병우를 좀 조사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쇼만 하다가 그만두게 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이 양심이 있었는지 사람이 좀 고지식했는지 우병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뭐 자료 협조를 잘 안 해준다라고도 하고 정 버티면 아마 검찰에다가 조사하라고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애초에 기대했던 의도와 즉 우병우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틀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으로 특별감찰관 조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우병우는 그만둬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해서 시켜서 문제가 없더라 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의 의도라고 봅니다. 개각을 하면도 불구하고 우병우를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각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병우가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느냐죠. 제가 어제 우병우가 법적으로 당장 문제될 3가지가 지금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좀 고지식하게 나가니까 이제 그 특별감찰관을 이 하자, 즉 문제를 갖다가 잡았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네가 하고 있는 내용을 왜 외부에다가 흘렸냐. 그 내용을 갖다가 흘리는 내용을 SNS로 된 거를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MBC가 맡은 역할은 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병우 측 입장에 서서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MBC가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야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MBC가 그 SNS를 어떻게 입수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C가 도청을 했느냐는 겁니다. 자, 특별감찰관이 MBC한테 지죽을 일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기자가 MBC에 갖다 줬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이제 우병우의 의혹, 즉 잘못된 게 있냐 없느냐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MBC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입수해서 보도하게 됐느냐, 누가 줬느냐 하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이 정치판에 대형 태풍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맞는 사태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MBC 보도에 대해서 야당들은 일체의 우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덮기 위한 특별감찰관 흔들기다라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돼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박지원은 우병우 감싸려 공포 정치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는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선일보는 감찰관과 기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SNS를 누가 몰래 들려봤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더민주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이석수와 기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 내용이 어떻게 빠져나갔을 것인가. 자, 법적으로 뭐 우병우 씨 측이나 청와대 측에서 이걸 영장을 발부받아가 합법적으로 했을까 하는 문제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감시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받는다. 자, 영장이 감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경우는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 강도, 내란, 강력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 국가기관이 이 합법적으로 감청했을 가능성은 확률 제로라는 겁니다. 둘째, 이 특별감찰관과 기자가 나눈 SNS 내용을 제3자한테 줬는데 이 제3자가 MBC에 줬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두 당사자가 주고받은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이해관계자가 저 두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봤어. 저 둘이가 불법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면 내 잘못이 희석되겠다.
뭐 이런 이해관계를 가진 쪽이 해킹이나 도청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불법으로 빼냈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그야말로 정치적 도청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래 불법으로 빼낸 것을 MBC가 보도를 했다면 한마디로 MBC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번에 기자와 이석수 감찰관이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요, 특별감찰 활동이 19일 만기라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 넘기면 된다라는 부분, 감찰 대상이 우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여기에 한정된다는 부분, 세 번째 그 감찰 대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수석 봐주기라고 그런 시각을 특별감찰관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런 짓을 했다면 이거는요 용납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대부분 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고, 이 감찰관법과 감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어떤 정보 유출이라고 감찰관이 큰 문제를 저질러서 감찰관의 조사 결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사람은 한마디로 권력의 이 생리에 젖어가지고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런 짓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MBC도 이쯤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입수해서 보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본 결과 우병우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특별감찰관실이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 우병우 아들이 경찰에 있을 때 특혜를 받았느냐, 병력 문제에 있어서 그거하고 가족회사 정강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지 않고 끊다가 겨우 10건 넘겨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요청들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특별감찰관실에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19일 이후에 조사해보니 어떻더라고 한 다음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입장은요, 자, 전혀 지금 MBC가 보도한 내용이 이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MBC 뉴스의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과 감찰 이후에 처리 방침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무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적은 없다.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특별감찰관이 어제 말을 했습니다. 자, 특별감찰관은 흔들리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요, 특별감찰관법 22조에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그런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는 첫 감찰에서 이 기구가 생긴 다음에 처음으로 한 여기에서 한마디로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고 이제 특별감찰관이 그만두게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 비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찰관이 기자한테 흘렸다라는 내용 자체 정도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특별감찰관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선일보는 특별감찰 개시 이후 7월 말 3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찰에서 아직 10건밖에 안 줬다. 시간을 끌다가 10건밖에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희한한 것은 같은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또 조선일보와 입장이 다릅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부적절한 행보를 했다라는 기사하에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을 입수했다면서 특정 언론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수석의 아들인 이 운전병 인사와 우수석의 가족 기억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다음 주부터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하라고 이렇게 넘기면 끝인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를 한다.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이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우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수석이 버티는 건가? 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가 저러는 건가? 라고 말한 대목이나 우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 서로 내통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대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 말한 대목이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의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즉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받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정치권의 일각의 이야기까지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정현 대표에게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우수석 거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고 이번에 나타난 이 특별감찰관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요. 어제 있었죠. 국민 여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속한 시간 안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당대표 최고위원 원외위원장들이 청와대의 우수석 사퇴를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 문제,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자, 본인이 대통령과 한마디로 여러가지 관계를 조커해 가고 갖고 가고 싶어서 입을 닫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쇄신한다고 이렇게 거듭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김문수 전 지사가 면전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정현 대표는 이 문제에서 계속 침묵을 할 경우 본인이 그야말로 새누리당이나 이런 청와대를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관계로 끌고 와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웃기는 건요. 경찰이 기자의 요청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무단으로 차적 조회를 해줬는데 이걸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누구 거라고 말은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경찰한테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차량 서너 대가 개인의 소유인지 법인의 소유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봐 줬는데 경찰청이 자체 감찰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밝혀내고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경위를 소환하고 기자도 소환했는데 불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위는 차적 조회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수석과 관련된 차인 줄 몰랐다고 했답니다. 이 말이 맞겠죠. 뭐 알았으면 해줬겠습니까? 절대 안 해줬겠죠. 자, 이런 거를 신속하게 하고 찌라시 또 흘린 또 대기업에서 사원은 신속하게 잡으면서 왜 신속하게 협조해 줘야 될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화성시는요, 그 땅을 보유하고 있다던 전 기영시시 직원이었던 이씨, 즉 반지하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땅은 저렇게 5천여 평쯤 되는 땅을 기영시시 주변에 보유해가지고 일부는 문중에 파는데 자기는 주인이면서 도장도 안 찍고 일부는 우수석 처가 가족들한테 팔고 일부는 또 아직 들고 있고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수십억 갖고 있을 건데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분이요. 이 뭐냐 해서 이분한테 부동산 실거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화성시가 이야기했는데 처가 쪽만 소명 자료를 내고 이 당사자는 안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이 감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와 통화한 부분,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크게 하자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의견을 밝힌 부분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큰 것입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가 큰 것입니다. 자,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특별감찰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밝히면 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줘서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감찰관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감찰관이 잘못한 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특별감찰관이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감찰관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밝히고 자기는 떠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조사를 하겠지. 지금 이런 권력관계를 잘 알만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SNS를 언론사에 줘가지고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요. 이거 진짜 어떻게 끝까지 가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가면요,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혼자 죽으면 되지 여럿 죽이게 생겼습니다.